반갑습니다. 복지 콕콕입니다. 노화에 따른 변화와 질환을 지난주에 다 마치지 못했는데요. 이번 영상에서 나머지 부분을 다 다루고 그 다음에 치매, 뇌졸중, 파킨슨 질환까지 영상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노화에 따른 변화와 질환 아홉 번째 뇌분비 계통에 관한 특성인데요. 우선에 뇌 하수체 그리고 부신 등은 노화에 따른 변화가 크지가 않습니다. 뇌부로 기억을 해 주시고요. 당대사 및 갑상선 분비 호르몬 에스트로겐 분비는 노화에 따라 감소, 포도당 대사 능력과 인슐린에 대한 민감성 역시 감소해서 고혈당이 생기기가 쉽고요. 췌장에서 인슐린의 분비가 느리고 그 분비량이 불충분해집니다. 그리고 갑상선 크기가 줄어들고 갑상선 호르몬의 분비량도 감소하고요. 근육 질량이 감소해서 기초 대사율 역시 감소하게 됩니다. 공복 혈당은 상승을 하게 되는데 특성 뇌부는 뇌하수체 그리고 부신 등은 변화가 크지 않다라는 것, 그리고 공복 혈당은 상승한다는 것, 나머지는 모두 감소 혹은 저하입니다. 뇌분비 계통의 주요 질환을 알아보겠는데요. 첫 번째가 당뇨병입니다. 당뇨병은 혈중 포도당 수치를 조절하는 인슐린이 분비되지 않거나 또 분비는 되지만 부족한 경우에 걸리기가 쉽고요. 인슐린에 대한 신체의 저항성으로 인해서 포도당이 세포 내로 들어가지 못해서 생기는 질환입니다. 그래서 혈중 포도당 수치가 올라가서 소변에 당이 섞여 나오는 질환을 말합니다. 증상은 다음증, 즉 목마름이죠. 다음증, 물을 많이 마시는 증상, 목마름의 증상이 있고요. 그다음에 다식증, 많이 먹는 증상이 있습니다. 다뇨증, 소변을 자주 보게 되고 그러면서 체중 감소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허릿한 시력과 두통, 무기력, 그리고 발기부전, 질 분비물 및 질 감염의 증가가 있고요. 상처 치유가 지연되고 고혈당과 저혈당을 조심하셔야 하는데요. 고혈당은 감염이나 식사량 증가, 활동량 감소 등의 경우에 걸리는데 배뇨가 증가하고 체중이 감소하고 피로감 그리고 식욕 증가 등이 있습니다. 즉 많이 먹고 많이는 먹는데 활동을 하지 않으면 고혈당에 걸리고요. 저혈당은 식사량이 감소하고 활동량이 증가하는 경우에 일어나게 되는데 저혈당의 특징은 땀을 많이 흘리고 그 다음에 두통, 시야 몽롱, 어지럼증 등의 증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저혈당은 적게 먹고 그 다음에 활동을 너무 많이 하면 저혈당 쇼크가 올 수 있습니다. 이 당뇨병의 치료 및 예방으로는 식이요법과 운동요법, 약물요법이 필요한데요. 식이요법은 저콜레스테롤 시기를 기본으로 하는 육류보다는 곡류 등 고섬유질을 섭취하셔야 하고요. 설탕이나 꿀 등을 함유한 단 음식과 술 섭취를 제한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운동요법은 공복 시 운동을 하거나 장기간 등산 시에 저혈당이 찾아올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고요. 식후 30분에서 1시간 후에 혈당이 오르기 시작할 때 그리고 하루에 최소 30분, 일주일에 5회 이상은 운동을 해 주셔야 합니다. 혈당이 300 이상인 경우에는 조절 후에 운동을 시작하셔야 한다는 점도 중요하죠. 약물요법으로는 경구용 혈당 강화제나 인슐린을 이용한 약물요법을 병행하고요. 약물 복용 중에도 식사 및 운동요법을 병행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인슐린은 반드시 주사로 주입을 하셔야 합니다. 당뇨병에서 발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 원칙을 보면 혈당이나 혈압을 당연히 관리를 해야 되고요. 주의 깊게 발 관찰을 하셔야 합니다. 발을 잘 씻고 말리셔야 하고 그리고 양말을 착용하셔야 하고요. 발톱은 일자로 자르기. 검연 당연하고요. 차갑거나 뜨거운 곳에 발을 내어 놓지 않습니다. 다음은 심리 정신계인데요. 그 첫 번째 우울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울증의 증상은 우선에 자각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본인 스스로 병원을 찾는 경우가 드뭅니다. 매사에 관심이 없고 즐거운 것이 없습니다. 불면 혹은 과도한 수면을 하게 되고요. 식욕 변화와 체중의 변화도 일어납니다. 불안, 초조 혹은 무기력, 자살에 대한 반복적 생각이나 시도를 하게 되고요. 우울증에 걸리면 죄의식이나 절망감, 부정적인 사고에 사로잡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통이나 소화불량 등 신체 증상 호소가 많고요. 건망증 등 인지 기능 증상이 두드러질 수 있기 때문에 치매와 감별이 필요한 것이 우울증입니다. 우울증을 치료하고 예방하기 위해서는 심한 경우에 자살 위험이 증가하기 때문에 잘 주의 깊게 관찰을 하셔야 하고요. 막연히 괜찮을 것이라는 격려는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대상자가 느끼는 느낌이라든가 분노를 인정하고요. 그리고 수용하고 그것을 언어로 표현을 해 주어야 하고요. 모임을 갖는 등 사회적 활동을 늘려주는 것도 좋은 예방법입니다. 또 햇볕을 받으면서 규칙적으로 운동할 수 있도록 돕는 것도 좋습니다. 우울증과 치매의 차이를 알아두셔야 하는데 우선에 우울증은 급격히 발병을 하고요. 과거에 정신과적 병력을 앓은 경험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기억력 장애를 호소하고요. 무언가를 물었을 때 모른다고 대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귀찮기 때문이죠. 또 인지 기능의 저하 정도 편차가 굉장히 심하고요. 단기 기억과 장기 기억이 동등하게 저하가 됩니다. 그리고 우울증은 우울이 먼저 시작이 되고요. 반면에 치매는 긴 시간 서서히 발병을 하고요. 과거 정신과적 병력 없습니다. 자주 기억력은 문제가 없다고 주장을 하죠. 무언가를 물었을 때 근사치를 대답합니다. 우울증은 모른다라고 대답하는 반면에 치매는 근사치를 대답하게 되고요. 일관된 인지 기능의 저하가 있습니다. 치매의 특징을 잘 따르는 일관된 인지 기능 저하가 있고요. 장기 기억보다는 먼저 단기 기억이 심하게 저하되고 우울이 먼저 시작이라면 치매는 기억력, 특히 단기 기억력 저하가 먼저 시작이 된다는 점 비교해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선망입니다. 선망은 수시간 내지 수일에 걸쳐서 급격하게 발생을 하고요. 정상의 기복이 매우 심합니다. 의식 수준의 변화가 있고요. 그래서 잠에서 덜 깼거나 몹시 졸린 상태에서 행동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두 번째는 주의력 감퇴 증상이 나타나고요. 그리고 시간, 장소, 사람에 대한 진압력 장애 증상이 나타나고요. 인지장애, 초조, 지각장애, 또 편집망상, 정서불안정을 겪을 수 있습니다. 선망은 단독으로 발생하기도 하고요. 치매와 동반해서 나타나기도 합니다. 선망을 치료하고 예방하기 위해서는 진압력 유지가 필요한데 진압력을 알게 하기 위해서 낮에는 창문이나 커튼을 열어서 시간을 알게 하고요. 그리고 일상의 절차라든가 규칙, 도움을 요청할 사람 및 방법 등을 반복적으로 알려주면 좋습니다. 두 번째는 신체 통합성을 유지해야 하는데요. 대상자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은 말로서 지지를 하고요. 능동적인 관절 운동, 목욕, 마사지 등을 제공합니다. 개인 정체성 유지를 위해서는 대상자와 접촉하는 사람의 수를 줄여야 하고요. 반대로
가족 구성원은 자주 방문하도록 격려를 합니다. 초조 관리를 위해서는 항상 단호하고 부드러운 말투를 사용해야 하고요. 대상자를 부드럽게 마주 보아서 위협을 느끼지 않도록 합니다. 착각 및 환각 관리를 위해서는 대상자의 말을 경청하셔야 하고요. 현실을 확인할 수 있는 환경 조성 또한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야간 혼돈 방지를 위해서 밤에는 반드시 창문을 닫고 커튼을 치고 불을 켜 두셔야 하고요. 기타 친숙한 환경 유지라든가 오늘 날짜와 상황을 알려주어서 현재의 상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또 조용하고 편안한 수면 환경 조성, 정상 완화를 하기 위해서 약물 치료를 할 수도 있고요. 충분한 식사와 수분 섭취를 통한 전해질 불균형을 예방하고 통증 관리 등을 통해서 선망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선망과 치매의 차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는데요. 우선의 선망은 갑자기 나타나고요. 또 그렇기 때문에 급성 질환입니다. 대체로 선망은 회복이 가능하고요. 초기에는 사람을 못 알아봅니다. 그리고 신체 생리적 변화가 심하고요. 의식의 변화가 있습니다. 주의 집중력이 매우 떨어지고요. 수면 양상이 매우 불규칙합니다. 반면에 치매는 서서히 나타나고요. 대부분 만성 질환으로 진행이 됩니다. 나중에 사람을 못 알아봅니다. 선망은 초기에 사람을 못 알아보지만 치매는 나중에 사람 진압력이 가장 뒤에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사람을 못 알아보게 되고요. 신체 생리적 변화가 적고요. 말기까지 의식 변화 역시 적습니다. 주의 집중력은 별로 떨어지지 않고요. 수면은 개인별 차이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야간 선망인데요. 야간 선망이란 치매 대상자가 늦은 밤에 성격이 완전히 달라져서 흥분하거나 환각 증상을 보이는 것을 말합니다. 야간 선망을 대처하는 방법은 가벼운 경우에는 방을 밝게 하고 따뜻하게 해주면 진정이 되고요. 만약에 심하다면 본인의 정신, 신체적 에너지 소모가 심하고 주변 사람까지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시설장이나 간호사 등에게 보고해서 전문가의 진료를 받도록 합니다. 이번에는 치매, 뇌졸중, 파킨슨 질환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 가장 먼저 치매입니다. 치매는 인지기능 장애와 정신행동 증상으로 나타나는데요. 우선의 인지기능 장애는 치매는 뇌의 질환이기 때문에 인지기능 장애는 기억력이 저하되고 언어 능력이 저하되고 진압력 저하, 시공간 파악 능력 저하, 실행 능력 기능 저하 등 다양한 뇌의 질환을 겪게 됩니다. 기억력은 단기 기억력 저하가 먼저 일어나고 심해지면서 점차 장기 기억력이 저하되는 특징이 있고요. 언어 능력은 말문이 자주 막히고 말수가 감소하게 됩니다. 진압력은 시간, 장소, 사람의 순서대로 대부분 진행이 되는데 시간은 날짜와 시간 개념이 떨어지는 것, 그래서 날짜라든가 요일이나 계절 같은 것들을 착각하는 경우이고요. 장소는 오랫동안 지내던 집도 자신의 집이 아니라고 하거나 또 가족의 얼굴을 알아보지 못하기도 하는 것 등의 진압력 저하 현상이 일어나고요. 시공간 파악 능력이 저하가 되어서 자주 다니는 곳에서도 길을 잃고 헤맨다거나 집안에서 화장실과 안방을 구분하지 못해서 배설 문제가 일어납니다. 실행 능력 기능 저하로 운동화 끈을 매지 못하는 등 순서를 밟아야 되는 일이라든가 전기밥솥 등 도구를 사용하는 것에 어려워서 일상생활 수행이 점차 힘들어집니다. 치매의 정신행동 증상은 우울증, 망상과 의심, 환각과 착각, 초조 및 공격성, 수면 장애 등 다양한 증상이 일어날 수 있는데 우선에 우울증을 겪게 되면 말수가 줄고 의욕이 상실되고요. 그 다음에 식욕 감소, 수면 양상의 변화, 자살에 대한 생각이 증가해서 심한 경우에는 자살을 시도하기도 합니다. 또 망상과 의심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데
가장 흔한 것이 도둑 망상입니다. 내 물건을 누가 훔쳐 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다음에 환각과 착각 역시 일어날 수 있는데 거울 속 자신을 다른 사람처럼 대하거나 베개를 아기처럼 다루는 것 등의 행동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쉽게 불안을 느끼고 이유 없이 자꾸 서성거리거나 한 자리에 오래 앉아 있지 못하며 초조한 행동을 보이기도 하고요. 부적절한 동작을 반복하거나 반복 행동, 똑같은 질문이라든가 아니면 동일한 문장, 또 불평 같은 것들을 되풀이하는 반복 행동도 나타날 수 있고요. 한번 화를 내면 걷잡을 수 없이 폭발적으로 나타내며 잠시 후에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조용해지는 그러한 특성도 나타납니다. 마지막으로 수면 장애를 겪게 되는데 밤에 배회를 하고 그 여파로 낮잠을 지나치게 자며 이로 인해서 낮과 밤이 바뀌는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치매는 단계별로 특징이 다른데요. 우선의 초기에는 일상생활에서 약간의 도움이 필요하고 중기에는 상당한 도움, 그리고 말기는 전적인 도움이 필요한데요. 초기 증상은 새로운 것을 외우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간혹 시간이 낱갈립니다. 시간 지납력부터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 다음에 적절한 단어가 잘 떠오르지 않아서 사과라고 말을 하고 싶은데 낱말 같은 것들을 잘 기억을 해내지 못해서 약간의 도움을 주면 이렇게 도움을 주면 말을 하기도 합니다. 우울이나 짜증 또는 의심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다음 단계 중기에서는 새로 외우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과거의 기억을 떠올리는 것에도 어려움이 생기기 시작하죠. 시간 외에 공간도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시간과 더불어서 장소 진압력도 떨어지기 시작하는 것이 중기입니다. 또 말을 하고 남의 말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더욱 심해지고요. 환각이라든가 망상, 불안, 조조, 배회 등의 정신 행동 증상이 심해지는 시기가 중기이기 때문에 치매 가족들은 이 중기에 보살피는 것을 가장 힘들어합니다. 마지막으로 말기인데요. 주변의 도움 없이는 일상생활이 전혀 유지되지 못하기 때문에 전적인 도움이 필요한데요. 이때는 대부분의 기억이 소실됩니다.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도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 진압력이 저하가 되고요. 의미 있는 대화가 거의 불가능하죠. 언어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정신행동 증상은 줄어들어서 가족들이 대소변 처리라든가 식사 같은 것들만 관리해주면 되기 때문에 중기보다는 한결 편안하게 케어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대소변 조절이라든가 보행, 식사하기 등의 기본적 일상이 어려워지고요. 마지막에는 와상 상태가 되어서 돌아가시는 날까지 누워서 지내시게 됩니다. 이번에는 뇌졸중입니다. 뇌졸중은 뇌에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이 막히거나 뇌경색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터져서 뇌출혈입니다. 뇌 손상이 오고요. 그에 따른 신체 장애가 나타나는 뇌혈관 질환을 말합니다. 위험 요인은 조절이 불가능한 것과 조절이 가능한 것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우선에 나이, 또 성별, 가족력 등은 조절이 불가능하지만 조절이 가능한 것은 흡연, 또 신체 활동의 부족, 또 고나트륨 식이 너무 짜게 먹는 것을 말하죠. 다음에 비만, 고혈압, 당뇨병, 이상 지질 혈증, 심장 질환 등은 조절이 가능합니다. 후유증은 반신마비와 전신마비, 언어장애, 운동실조증, 시력장애, 삼킴장애, 기타로 나눌 수 있는데 우선의 반신마비는 손상된 뇌의 반대쪽 팔다리가 마비되는 것을 말하고요. 또 안면 하부의 갑작스러운 마비 증상도 나타납니다. 전신 마비는
뇌, 간의 손상 시 전신마비와 함께 의식 저하가 일어나서 중증에 빠지죠. 또 언어장애도 일어날 수 있는데 좌측 뇌의 손상인 경우에 우측 마비와 함께 말을 못하거나 남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 실어증이 발생하게 됩니다. 운동실조증은 소뇌에 뇌졸중이 발생하면 술 취한 사람처럼 비틀거리고 한쪽으로 자꾸 쓰러지려고 하고 물건을 잡으려고 할 때 정확하게 잡지 못하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또 시력 장애가 일어날 수 있는데 한 개의 물체를 보는데 두 개로 보이는 복시나 시야의 한 귀퉁이가 어둡게 보이는 시야 장애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삼킴 장애는 음식물이나 물을 삼키기 힘든 연화 곤란이 있을 수 있고요. 기타 반신 감각 장애, 감각 이상이라든가 감각 소실 등이 일어나는 반신 감각 장애라든가 두통 및 구토, 또 의식 장애, 어지럼증, 치매 증상 등이 후유증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뇌졸중을 치료하거나 관리하기 위해서는 삼키는 것이 어렵거나 또 발음이 어눌해진 대상자의 경우에는 음식물을 삼킬 때 폐로 흡입되지 않도록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흡임성 폐렴 등이 자주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죠. 뇌졸중의 전구 증상을 알아두면 빠른 대처를 할 수 있는데요. 우선에 한쪽 팔다리가 마비되거나 감각 이상, 말할 때 발음이 분명치 않거나 말을 잘 못하는 것, 또 일어서거나 걸으려고 하면 자꾸만 한쪽으로 넘어지는 것, 주위가 뱅뱅 도는 것처럼 어지럽다거나 갑자기 눈이 안 보이거나 둘러 보이는 경우, 또 갑자기 벼락 치듯이 심한 두통이 찾아오는 경우, 의식 장애로 깨워도 깨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전구 증상이기 때문에 빠른 대처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파킨슨 질환인데요. 파킨슨 질환은 안정시의 떨림, 소동이라고 해서 행동이 느려지고요. 또 경직 등의 증상을 특징으로 하는 신경퇴행성 질환입니다. 정상으로는 운동적인 증상과 비운동적인 증상이 있는데요. 운동적인 증상은 진전이라고 하는 떨림 증상이 있을 수 있고요. 천천히 움직이는 서동, 또 경직, 자세가 구부정해져서 불안정해지고요. 무표정한 얼굴과 작은 목소리, 처진 어깨와 구부러진 자세 또한 파킨슨 질환의 주요 증상입니다. 안정시 손발 떨림, 관절이 굴곡이 되고 뻣뻣해지고요. 종종 걸음과 다리를 끌면서 걷게 됩니다. 비운동 증상은 우선의 신경정신 증상이 있는데 파킨슨 환자에서는 우울이라든가 또 불안, 피로, 환각, 망상 같은 신경정신 증상이 나타나고요. 과도한 주간의 졸림이라든가 기면증 등이 발생하는 수면 이상, 또 자율신경계 증상으로 기립성 저혈압이라든가 변비, 성기능 장애, 소변 증상, 야간뇨라든가 빈뇨 같은 소변 증상의 이상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 감각 이상으로 통증이나 후각 기능 저하 등이 발생을 하고요. 인지 기능 장애로 기억력이 저하됩니다. 기타 변비나 피로감을 호소하기도 합니다. 파킨슨 질환을 치료하고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걷기나 수영, 체조, 요가, 실내 자전거, 아쿠아로빅, 물속에서 운동하는 것을 말하죠. 그러한 것들을 권장하고요. 서 있거나 걷는 것이 불안정할 경우는 앉거나 누워서 운동하는 것이 안전하고요. 변비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한 야채와 과일 그리고 수분 섭취를 해서 변비를 예방하셔야 하고요. 단백질, 육류라든가 생선, 콩류 등을 섭취하는 것 자체를 줄일 필요는 없는데 단 약물 복용 시간과는 시간 간격을 두고 복용을 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소화제라든가 항정신약물 및 안정제, 또 편두통 및
어지럼증 치료제는 파킨슨병 환자의 증상을 악화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복용을 금지합니다. 이상 지난 영상에 이어서 노화에 따른 변화와 질환, 그리고 치매, 뇌졸중, 파킨슨 질환에 대해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 콕콕이었습니다.